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이 박수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우리 서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합시다. 이 시험이 중간에 3분의 2가 탈락하고 있죠. 우리는 조금씩 신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함께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세 문제, 기출문제 뽀개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회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옳은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옳은 것을 많이 풀어보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A 개업 공개사인 개업 공개사와 B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우리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개업 공개사를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이 중개인은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했는데 종별이 달라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라면 종별이 같은 개업공개사들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X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보정 설정 증명서류는 제출서류가 아니다 했는데 제출서류입니다.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에는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설정을 미리 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리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에는 미리 보정설정을 할 수 없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제출서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무소는 항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개업을 할 때도 이전을 할 때에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에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5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처음 개업할 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할 때, 분사무소 설치할 때 모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자, 1번은 개업공개사 종별이 달라도 공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요. 2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3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처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이전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죠. 줄여서 그냥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10일이 틀렸네요.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번 지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자격증 재교부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모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경기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예,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자격증 재교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한 인장으로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X네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 지문은 사실상 조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 구조에 보면 등록관청이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본다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취지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취지로서 기출문제에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5번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이 아니라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죠? 틀린 것보다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그 관할구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했는데 둘 수 있습니다. 즉 분사무소는 이번에 지문을 보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공동사무소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된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공동사무소는 칸막이가 없이 현실적으로 같이 쓰고 있지만 사실상 각각 별개의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라 하더라도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자격증 개시, 등록증 개시, 보정 설정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도 해당 개업공개사가 각자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일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지문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죠.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10일이고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가 되겠습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맞네요. 4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이 X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벌금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답은 4번인데 1번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이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요. 공동사무소라 하더라도 사무소 이전 신고는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격증 등록증 게시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요. 5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